자, 부수를 지금까지 이제 많이 달려왔거든요. 자, 부수 위치에 따른 명칭이 있어요. 위에 오면은 이게 머리라고 해요. 머리. 사람을 비유를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대죽이 나오면은 대죽 이렇게 머리라고 해요. 대죽은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변이 있어요. 변은 실제 이제 그 편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치우칠 편이에요. 치우칠 편. 물론 여기다 사람 인자 안 넣어도 그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해서 저쪽 왼쪽에 치우쳐 있다. 그래서 치우칠 편. 그러면 치우칠 편 하면은 언덕부거든요. 언덕부. 자, 요거는 쌓일테예요. 쌓여가지고 이제 완성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언덕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이름이 언덕부라고 해요. 언덕부. 그런데 이것은 다른 한자에 올 때 이렇게 변형해서 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거 먼저 쓰고 나중에 하나, 둘, 셋 좌측에 온다고 해서 실제로는 좌부 변이 되겠죠. 그런데 좌부 방이라고 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고호흡이거든요. 고호흡은 다른 한자에 올 때 이쪽 우측으로 와요. 그래서 이것은 우부 방이에요. 이거 먼저 우부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좌부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좌부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위치가 어떤 쪽에 오느냐에 따라서 이쪽에 오면은 언덕이고 이쪽에 오면은 고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올 때는 앞에서 불하를 배웠죠. 불하는 이제 불하발이라고 해요. 불하발. 밑에 오니까 발자를 써가지고. 그리고 이 마음심이 있었죠. 신방변, 민마음심이라고 그래요. 민마음심. 밑에 온다고 해서 민마음심.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오면은 이제 우리는 지금은 엄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는 이렇게 드리워져 있다. 드리울수라고 그래요. 드리워졌다. 여기 한쪽으로 이렇게 늘어졌다. 드리워졌다. 드리울수. 근데 실제 우리가 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위엄, 뭐 지엄 앞에서 다 이거는 배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것을 엄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받침이 왔죠. 받침. 이것은 먼 길은 이렇게 왔다 갔다 쭉 우리가 중간중간 쉬었다 간다 해서 시험시험 갈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출발해서 어떤 목적지에 도착한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이렇게 먼 길에 관련된 거예요. 먼 길에 관련된 거. 얘 이름이 착받침이에요. 착받침.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받쳐오면은 받침이라고 한다. 착받침. 예, 책받침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부수 위치에 따른 명칭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7에 들어가 보면은 자, 이건 수레 보고 만든 글자예요. 수레 바퀴가 이렇게 있겠죠? 처음에는 바퀴가 2개로 하다가 지금은 3발로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사륜으로 하게 됐죠? 여기는 이제 짐을 실는 곳이에요. 짐을 실는 곳. 그래서 이게 바퀴라고 보면 되겠죠? 양쪽에 바퀴. 그래서 이것이 수레, 음이 2개예요. 수레, 차. 자전거 할 때 2발 자전거. 그래서 이거 이제 자전거 할 때고 자동차 할 때는 이제 수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레에 관련된 거는 전부 수레차가 나오는 거죠. 수레하고 비슷한 요 물레가 있겠죠, 또. 물레 방아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물레 방아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수레처럼. 그래서 이것은 물레전이라고 그래요. 물레전. 한자는 또 요 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요 물레가
규칙적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한 방향으로. 그래서 오로지 한 방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오로지 전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이제 오로지 옛날 기록 문화가 있기 그 이전부터 요순시대라든가 단군신화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성인으로부터 현자로부터 전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이죠. 그런데 우리 이제 육서에 전주자가 있죠. 옮길전이라고 있어요. 옮기는 거는 여기다 수레 바퀴를 넣으면은 수레 바퀴는 굴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옮겨가죠. 굴러서. 그래서 굴러서 옮겨간다. 구를 전도 되고 옮길 전도 돼요. 자, 음은 고정돼 있죠. 음은 고정돼 있고 뜻만 바뀌는 거죠. 자, 이건 사람이 전한 거죠. 이거는 마디촌이나 규칙촌, 규칙에 의해서 어떤 법도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수레가 한 방향으로 계속 굴러가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기가 되면은 이제 전학을 가고 전근을 가시고 그러죠.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때 이게 이제 옮길전이에요. 옮길전. 예, 매울신. 매울신은 이제 앞전에 말씀원 할 때 여기 죄인을 이제 다루는 말이라고 했었죠. 말씀원이 죄인 신이라고 아예 확실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마에 사실 예, 이렇게 고대에는 여기다가 자자를 한 거예요. 자자를 이마에 요 뾰족한 걸로 이렇게 자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자할 때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연히 나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눈물이 나는 것은 우리가 고추를 먹어도 눈물이 나죠. 매운 고추. 그래서 매울신은 죄인신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옛고잖아요. 앞에서 했듯이. 예. 그 부모님이 이제 그 10개월 동안 우리를 이제 태아에서 길러주시고 또 태어난 후에도 사회에 나오기 전까지 길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님 말을 100% 들은 것도 아니고, 예, 물론 기쁘게도 해드렸지만은, 예, 또 마음도 아프게도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 죄가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예, 오랫동안 허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허물고라고 그래요. 허물고. 예. 뭐 쓸고가 있죠. 쓸고. 음은 이제 고를 따랐죠. 쓴박이고 쓸고. 자, 그러면은 자, 요거가 임금이거든요. 임금, 군. 자, 요것도 임금에 가까운 거예요. 이거 다스림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임금은 이제 죄인을 다루겠죠. 그래서 윗사람에게 부모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은 윗사람, 최고 윗사람 책임져야 되는 사람 임금 벽이라고 그래요. 특히 이제 돈 문제네요. 돈 문제. 그런데 요 죄인 입장에서 보면은 요 다스림을 주려고 하는 임금을 피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피할 피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요 아랫사람, 예, 이런 사람은 비유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비유할 비로 해가지고 음이 벽, 피, 비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비유는 말로 해야 되겠죠. 말씀으로 배웠죠?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비유할 비예요. 자, 죄인은 임금을 피해서 달아나고 싶죠. 예. 피해서 멀리 달아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피할 피예요. 멀리 달아난다. 피할 피.
항상 언어라는 거, 글자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고 부정적으로 쓸 때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6.25 때 피난을 갔어요. 또 피서를 가죠. 피서지. 여름에는 더우니까 어떻게 해요? 시원한 곳으로 피서를 갑니다. 예. 그래서 PR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벽이 있어요. 벽. 벽 하면은 여기 뭐 넣으면 되겠어요? 우리 집을 지면은 벽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벽은 뭘로 쌓는다? 흙으로 쌓아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벽이에요. 그러니까 음이 그대로 갔잖아요. 예. 임금벽, 벽, BURB, PRB. 예. 자, 이렇게 해서 매울신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앞에서 배운 바위예요, 바위.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바위, 갯바위 밑에 물이 찰람찰람 바닷가가 있겠죠. 자, 여기는 이제 조개가 이렇게 입 벌리고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3월이면은, 지금 현재 양력으로는 이제 4월 정도예요. 그러면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니까, 이 조개가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는 별자리 전갈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이 별진. 자, 그리고 그때 이제 조개가 밖으로 나오듯이 여기 보니까 날씨가 정말 따뜻하니까 주변에 싹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도 나오고, 예, 나올 출이나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날신이에요. 나온다. 별이라는 음이 나오면은 형이상학, 그 하늘의 기운, 우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은 나에게 하늘 기운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생신은 뭐라고 그래요? 생일이라고 안 해요. 부모님의 생신이라고 그래요. 생신. 본인 생일은 생일이라고 하죠. 자, 이것만 봐도 부모님은 하늘과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별진으로도 쓰고 날씬으로도 쓰고 조개도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재가 다 여기 활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이제 지지의 띠로는 용진이에요. 용진. 자, 용이라는 이제 요 음은 상상의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아가가 태어나면은 용났다고 그래요. 특히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용꿈을 많이 꿔요.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용은 그 훌륭함, 거룩함 이런 것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아이를 이제 탄생을 하면은 내 아이가 정말 최고죠, 최고. 앞으로 이제 용용자도 배우겠지만은 이것은 그 귀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만물 중에서 사람씨가 가장 귀하겠죠. 그래서 용으로 쓰입니다. 지지 중에 용띠예요, 용띠. 3월에 이렇게 만물이 이제 소생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3월진도 되는 거예요. 3월진. 자, 그래서 요때 이제 우리가 여기 6달을 넣으면 우리 몸 어딘가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은 요 조개처럼 이렇게 딱 다물고도 있어요. 무건소행이 있죠? 요 입술순이에요. 입술순. 신이 뭘로 갔어요? 순으로 간 거예요. 고사성어에 순망치한이 있어요. 순망치한. 치. 한. 입술이 없으면은 이가 싫어온 거예요. 입술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요 바람막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달을 들어온 우리 몸 입술순이고, 자, 그리고 앞에서 또 배운 건데 3월에는 씨를 뿌려야 되겠어요? 안 뿌려야 되겠어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연의 여기에 맞춰가지고 자연의 순리에 맞춰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농이에요. 이거는 바구니
바구니에 씨 담아가지고 이제 뿌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이제 농토에 물이 자박자박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이 이제 짙어야 돼요. 그러면 음은 그대로 가고 이제 짙을 농이 되겠죠? 여기 맑을담, 이렇게 농담이 있어요. 맑을담. 한 번은 진하고, 한 번은 밝고, 한 번은 어둡고, 또 한 번은 엷고, 이렇게 농담을 이제 유의한 것이 우리 동양화의 매력이죠. 자, 그리고 또 이게 농사철에 농사를 안 짓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이제 힘이 들겠죠. 그래서 이것도 배운 글자죠. 욕될 요. 그래서 힘들게 일이 끝나면은 어르신들은 아유 욕받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뭐 XX 이런 욕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되겠지만은 그 자연의 순리에 맞춰서 어쨌든 힘들다라는 얘기를 때를 놓치면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오드이 배웠으니까 여기 오드이를 넣으면은 요욕이었었잖아요. 요욕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여기 별진, 용진, 날신, 삼월진까지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발 종류에서 여기가 이제 발바닥이에요. 발바닥. 발로 이제 먼 길을 가는 거라고 그랬죠. 먼 길.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도착을 하겠죠. 도착. 그래서 중간중간에 휴게실이 있어요. 그래서 쉬었다 간다. 쉬엄, 갈, 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요거는 다른 한자에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얘는 여기 부수 위치에 따른 명칭이 이것이 착받침이라고 그래요. 받쳐온다고 해서 착받침. 근데 우리가 착받침 하다 보니까 뭐로 음이 와전됐어요? 책받침. 근데 책받침이 아니에요. 착받침이라고 해야 돼요. 착받침. 그래서 이거는 주로 먼 길에 관련된 거예요. 먼 길에 관련된 거. 그리고 당연히 길에 관련된 거, 길도가 있겠죠? 길도. 또 도끼, 그건 배웠죠? 도끼 들고 나무하러 또 길을 떠나죠. 그런데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길로 가야 돼요. 갈 때는 가볍게 갔지만 올 때는 또 이게 짐이 있으니까 적당한 거리로 가야 되겠죠? 멀리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가까운 곳으로 가라. 가까울 근. 그럼 가까울 근 반대는 멀원이죠. 멀원. 멀원은 이게 옷이 치렁치렁 하는 거예요. 옷을 치렁치렁 입고 뭐 슈퍼 보러 가는 게 아니죠. 이렇게 먼 길 가는 거예요. 먼 길. 옷 치렁거릴 원인데 이것이 이제 당연히 멀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은 전부 길에 관련된 겁니다. 길. 네, 그래서 먼 길, 시험시험 갈착을 또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쌓일 때 먼지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완성된 언덕이에요. 언덕부. 언덕부는 이렇게 압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좌측에 오니까 원래는 좌부 변인데 좌부방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좌부방. 이거는 고을 읍. 이거는 우측에 오니까 우부방이라고 그래요. 좌측에 왔느냐 우측에 왔느냐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 지금 우측에 왔죠. 이것은 이제 고을부, 나눌부, 무리부, 부수할 때 이게 왔었죠. 불학민 여러분, 불학부, 뭐 떼지어, 무리지어 다닌다, 떼부. 어떤 무리의 대장을 부수라고 했었죠. 부수 앞에서 부수. 이때는 무리부로 쓴 거죠. 자, 이것도 고을이죠? 우측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시골
시골 향이에요. 또 고향 향도 되겠죠? 예. 이때는 요 언덕부가 아니에요. 요거는 요거 고을읍을 옮긴 거예요. 이쪽 고을과 이쪽 고을 똑같이 고을읍이에요. 결혼을 하면은 이제 사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이제 돕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 이제 넓혀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 박고수할읍 여기서 우리가 그 모든밥, 비빔밥 이런 것도 다 이런 데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밭일이라든가 이제 공동체 일을 하고 이 밥을 같이 나눠 먹는 시골 풍경이에요. 자, 이것을 이렇게 엎으면은 이렇게 뒤집으면은 고을읍이에요. 고을읍. 예. 앞에서 요거는 무릇마디절, 이것이 병부. 병부라는 요 문, 요쪽으로 이렇게 요것이 열리는 거잖아요. 문열묘. 예, 토끼묘. 2월이에요. 2월묘. 자, 그러면은 여기 요런 이제 언덕부는 당연히 자, 흙이 많이 모이면은 육지가 되는 거죠. 육지. 예.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하면 언덕을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온다. 내릴 강. 항복할 항도 되죠? 예.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언덕이니까 이런 것은 예. 릉이죠. 언덕릉. 이쪽으로 오면은 다 언덕이고 이쪽 오른쪽으로 오면은 고을읍이다. 예. 이렇게 알으시면 됩니다. 예. 구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술에 관련된 거예요. 술. 뭐 보고 만들었다? 술병. 여기 병마개가 있어야 돼요. 여기 덮으라처럼. 예. 그리고 여기 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술이. 지지에서는 닭유도 되죠. 그러니까 모든 이제 발효식품, 예, 술류가 들어가요. 술류. 그리고 또 술은 또 언제 먹어야 돼요? 유시에 먹어야 돼요. 유시. 일이 다 끝나고 저녁 몇 시다? 유시가 5시서부터 예, 7시예요. 그러니까 일이 끝나고서 우리가 이제 술을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는 정말 생활 철학이에요. 생활 철학. 아니 이렇게 중요한 글자들을 왜 기록을 해서 지금까지 남기게 했어요. 글자 하나 속에는 정말 우리의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철학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탁주가 있죠? 아까 흐릴 탁. 소주처럼 맑아요? 탁해요? 막지 않아요. 소주는 막지만은 탁주는 이제 뿌연하죠. 예, 흐릴 탁, 탁주라고 그래요. 탁주. 그리고 발효식품. 이것이 이제 쏠발이잖아요. 쏠발, 출발할 발. 이것이 이제 우리 술을 이제 담그면은 발효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발효, 요 음은 그대로 가죠. 발효, 발. 발효효. 효도 효 배웠죠? 익을 대로 익어야 돼요. 효도는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사랑을 진솔하게 키워갈 수 있는 게 효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발효되는 거죠. 발효. 예. 이거는 발효발이고 발효효예요. 예. 매실 발효시키죠? 예. 된장, 고추장, 간장 다 발효식품이에요. 예. 그래서 술에 관련된 거, 예. 요 술동이유, 발효유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요것은 밭에 발자국이 이렇게 난 거예요. 발자국. 쌀미가 아니에요.
짐승의 발자국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분별할 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발자국이 차례차례로 났을까요? 어디에? 밭에. 밭전 사냥전이었잖아요. 자, 이것이 지구촌도 되고 밭전도 되고 사냥전도 되고 우리 몸으로 쓰면은 이제 이것이 머리예요. 머리가 생각이죠. 분별을 잘 해가지고 차례차례 우리가 발자국을 따라서 추적을 해봐야 되겠죠. 그것이 차례 변이 뭘로 갔어요? 번으로 갔어요. 차례 번. 그래서 여기 차례 번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뭐 쌀뜨물 반. 그래서 쌀뜨물 반이에요. 성씨 반. 물수가 들어갔네요. 자, 그리고 뒤집어진다. 예, 번역을 한다. 그러면은 뒤집힐 번인데 이것은 새에 비유를 했어요. 새가 이제 올라갈 때는 머리부터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떨어지죠. 예, 이 날비를 넣으면은 예, 뒤집히는 거예요. 뒤집힐 번이죠. 예. 자, 그래서 부스이면서 음도 따라갔어요. 예, 뜻도 따라갔지만은. 그런데 요거하고 또 우리가 혼돈하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손톱조.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켈체예요. 켈체. 네, 켈체로 보다는 논밭에 이렇게 뭐 냉이꽃도 피고 이렇게 그 자연이 이제 많이 이제 나와서 쑥도 캐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 모양을 이룬 거예요. 풍채체로 많이 쓰여요. 그러면 자연 속에 사람도 어느 정도 풍채를 갖춰야 되죠. 그래서 균형을 잘 맞은 분을 보고 풍채가 좋다 그래요. 그래서 풍채체예요. 풍채체. 그럼 켈체라고 쓸 때는 뭘로 캔다? 손으로. 그럼 이게 이제 뿌리예요. 나무 뿌리처럼 뿌리고 이것은 요런 무늬를 말하는 거예요. 꽃무늬라든가 이파리 무늬를 갖췄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햇빛을 잘 보면은 이렇게 빛나겠죠. 이거는 켈체, 이거는 빛날체예요. 또 무늬가 이렇게 아주 잘 갖췄죠. 그래서 문체체라고 돼요. 문체날체, 문체체. 예. 그러니까 요거하고 다르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것을 소속하기는 했어요. 540자 부스에는 따로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넣어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풍채체는 부수 분별할 변에서 찾을 수밖에 없겠죠. 예. 앞에 밭전이 왔죠? 여기 밭이 이렇게 있죠. 그 인간은 자연을 정말 경배를 했어요. 밭이나 논을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산모통이 주로 여기에 마을을 형성하고 살아요. 땅은 모두가 읽어가지고 배부르고 등 따스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을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좁은 길로 이렇게 들어가요. 물론 여기 가기 전에는 큰 길이 있겠죠. 행길이 있겠죠. 단일행. 예. 그렇지만 자기 개인 집을 갈 때는 아주 소박한 도로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거기가 마을이에요. 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을이면서 음도 이제 정해졌어요. 예. 그래서 마을을 보석, 구슬로 결 다스리듯이 보석도 결이 있듯이 밭도 결이 다 있어요.
머리도 결이 있죠? 그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릴 리예요. 지금 뭐 문병이 워낙 그 물질로만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 자연이 많이 이제 우리와 이제 어긋나게 가고 있는 게 많죠. 이런 글자를 많이 새겨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리는 앞에 지자가 와야 돼요. 지, 땅지. 땅은 이렇게 우리가 소박하게 자연과 어우러지도록 잘 다스려야 되겠죠? 다스릴 리. 그대로 갔죠? 그럼 마을 주변에 또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서 또 물고기, 아직 안 배웠네요. 마을 어귀에서 잡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주 고단백이 되겠죠? 그러면 잉어리 하면은 여기다가 물고기 어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잉어, 리. 공자님의 그 첫 아들은 이름이 리예요. 왕이 이제 하사를 했어요. 공자님이 나라에 큰 일을 이제 하신 분이기 때문에 잉어를 하사했다고 해가지고 공자님 아들이 리예요, 리. 그래서 고단백으로 예전에는 임산부들에게도 많이 드렸고 또 그 노부모에게도 잉어를 이제 바쳤거든요. 그래서 고빈등리라는 고사성어도 있죠. 고빈등리. 효의 대표적인 인물인 왕상은 고빈등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우리가 마을 주변에다가 주변 땅에다가 이제 생을 다하면은 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을 주변에 묻는 거예요. 땅에 묻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묻을매예요. 리가 매로 간 거예요. 매장 문화가 이제 또 시작이 됐죠. 자, 묻을매, 잉어, 리, 다스릴 리, 마을 리. 그러면 속옷리 하면 뭐 넣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오드이가 이렇게 있죠? 속옷은 요 매듭이 요 안에 두렁처럼 있어요. 여기 논두렁처럼 이렇게 논두렁처럼. 그것은 속옷리라고 그래요. 음은 그대로 갔죠? 자, 그래서 마을리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7회획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8회획에 들어가겠습니다. 네.